저는 드라마가 현실을 미화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세상에 분명히 그거보다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내가 모를 뿐이지. 근데 드라마는 방송 심의도 있으니까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 내 현실에서는 정말 심각한 일들이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심의 심규덕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금 4년차 변호사고요. 2년 동안 기업 전문 M&A 변호사를 하다가 지금은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제가 체감하는 건 거의 7, 80%죠. 대부분이 저한테 이혼 때문에 오시니까.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그래도 한 30% 정도는 이혼을 고민하지 않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사세요. 근데 이제 통계로 나오는 것보다는 좀 더 높을 거예요. 왜냐면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실혼 관계에서만 해소하는 분들이 더 많은데 그건 통계에 안 잡히거든요. 끝까지 사실혼 관계인 사람 없지만 처음에 그래도 한 1년 정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이혼하기가 쉬우니까 아무래도 법률혼 하신 분들보다는 이혼 케이스가 더 많죠.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혼 관계도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재산분할도 가능하고요, 둘 사이에 아이가 있으면 양육권 소송이나 양육비 소송 다 가능해요. 다만 이혼 청구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이거는 이제 변호사마다 조금씩은 다를 텐데 가장 많은 건 아무래도 외도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능력, 상대방의 경제적인 능력을 잃거나 아니면 너무 경제적으로 활동을 안 하거나 답답해 막 집에서 게임만 해,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폭력, 그리고 이제 성격 차이도 있고, 그리고 시부모님 아니면은 장인어른 장모님과의 갈등, 이런 것들도 많죠. 근데 웃긴 건 보통 이게 다 복합적으로 일어나요. 난 외도 때문에 왔다 라고만 말하시는 분들은 없고요. 성격 차이 때문에 외도도 하고, 외도를 하니까 싸우다 보니까 폭력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양가 어르신들도 화가 나서 부부 갈등도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난 대부분의 이혼 사유는 외도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요. 돈이 없어서 헤어진다기보다는 돈이 없어서 부부관계가 틀어질 수가 있죠. 예전 같지 않으면 서로 소원해지고 신뢰가 깨지고, 그러다가 외도도 하게 되고 호감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으면은 이혼율이 그만큼 많이 떨어져요. 돈이 없으니까 갈등이 생길 만한 사유가 그만큼 더 많은 거예요. 돈이 없어서 이혼한다기보다는 돈이 없어져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죠. 정정하자면 애초부터 돈이 없지만 우리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해서 이혼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부자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아니던지, 예전에 되게 잘 살았는데 힘들어졌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요. 되게 예외적으로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서 이혼하는 케이스도 있죠. 돈이 많아지면 하고 싶은 것들도 많아지거든. 옛날에도 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다라면, 이제는 돈이 있어서 내가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갈 수 있고 뭐 놀라면 놀 수도 있는데, 결혼을 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생기면 이혼하고 그냥 내 삶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도덕관념인 거예요. 상대방이 도덕관념이 없으면 외도를 하는 거지, 내가 힘들게 한다고 해서 외도를 하는 게 정당화되지는 않거든요. 때로는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너무 폭력을 가해서 외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폭력을 당하는 건 당연히 마음 아픈 일이고 남편이 잘못했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외도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외도를 한다면 그냥 그 사람의 도덕관념인 거죠. 내가 내 쾌락을 위해서는 내 책임을 등한시해도 된다는 생각. 항상 하고 싶은 말이, 외도를 하고 싶으면 이혼을 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되지 않아요? 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거든요. 근데 그러기는 싫고, 결혼 가정은 유지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책임을 다하기에는 또 유혹에는 취약하고, 그 유혹에 취약하면은 유혹이 생길 만한 일들을 막아야 되는데 기회만 와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우리 모두 다 유혹에 취약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유혹에 취약하다는 걸 알면 이성들이 많은 자리를 좀 피한다거나, 이성이 있는 자리를 가더라도 단둘이 만날 자리를 피한다거나 이러면 좋은데, 그런 거 그냥 마다하지 않는 거죠. 걸리지만 않고 싶은. 의외로 그냥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서로 그걸 인정하고, 나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고 우리 사이의 부부관계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고 애들 때문에 그냥 살면서 자 인생 인조이 하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분들도 그냥 시간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상대가 외도하고 나도 외도하기 때문에 상대가 외도를 계속해도 나는 충격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안 띄면 괜찮은 거지. 만약에 내가 그걸 오케이 했다 그래도 진짜 내 눈에 그걸 본다거나 어떤 사람이 그것 때문에 나한테 제보를 한다거나 이런 멘탈 무너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부부관계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비즈니스적인 관계다, 우리는 애들을 위해서 있는 관계다라고 아무리 쿨하게 얘기를 해도 실제로 그런 상황을 접했을 때 쿨해질 수 없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썸을 탈 때 여러 사람으로 간을 본다, 이거랑은 바람이랑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바람을 폈다는 건 걔는 안 걸리면 나쁜 짓은 해도 된다는 생각이고, 기본적으로 그게 뭐 음주운전이 됐던 도둑질이 됐던 다 도덕관념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바람을 핀다고 뭐 돈이 나오기랍니까, 밥이 나오기랍니까? 그냥 내 즐거움 때문인 거잖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 상대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행동을 그냥 한번 한 사람이잖아요. 걔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면 또 해요. 만약에 뭐 배우자가 멀리 떠난다든지 아니면 잠깐 별거 생활, 그게 일적인 이유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랬을 때 생기는 유혹들, 그리고 부부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불화가 생겼어, 싸웠어, 그랬을 때는 다시 유혹에 휩싸일 수가 있고요. 한 번 그런 사람이 두 번, 세 번 안 그러기 어렵거든요. 제가 보기엔 고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혼인갱신 제도는 사실은 뭐 현실성은 없는 건데, 뭐냐면 결혼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후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제도를 만든 다음에 그때쯤 돼서도 우리가 행복하면 5년 연장, 5년 연장 하는 거예요. 마치 임대차 계약처럼. 근데 그럴 거면 결혼을 안 하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결국 안정감을 갖고 미래를 보려고 하는 건데, 5년마다 이 사람이 나를 다시 선택해줄까 말까를 계속 걱정하면서 살면은 그게 뭐가 안정감이에요.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허들이 높잖아요. 소송도 해야 되고 합의도 해야 되고, 그 허들이 있기 때문에 갈라서야 되는 부부들도 그냥 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갱신제도를 만들자고 하는 건데, 이혼이라는 건 어느 정도 허들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나빠서, 상대방 표정이 안 좋아서, 내지는 말을 하다가 말이 안 통해서 이혼을 할 수 있게 만든다면 우리나라는 가정이라는 것 자체를 지킬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혼을 하고 싶으면 용기를 내라, 이 정도 허들은 극복하고 너의 삶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이혼의 허들을 낮추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안 될 거라는 거 아니까 말하는 거예요. 10년마다 결혼을 갱신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10년 후에 갱신할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 10명 결혼하면 저는 2명도 힘들다 봐요. 근데 부모가 갱신을 해야 돼. 아이의 스트레스. 내년에 우리 부모님 10년 된대. 그런 게 없어도 부모가 싸우면 자녀들은 부모가 갈라설까 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무서워하면서 살아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근데 10년마다 우리 부모가 서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 8년 9년 될 때마다 심각한 스트레스, 심지어는 내가 고아가 될 수 있다는 스트레스 속에 살거든요.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사회예요. 결혼을 한 사람은요, 이혼이라는 말의 무게를 그래도 조금은 알기 때문에 함부로 입 밖으로 절대 안 꺼내요. 이혼을 한번 해본 사람들도요, 결혼이란 말, 이혼이란 말 함부로 입 밖으로 절대 안 꺼내는데, 결혼을 안 해보고 이혼을 안 해본 사람은 결혼의 무게도 모르고 이혼의 무게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 가십거리 중에 하나니까 막 꺼내고 막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혼이라는 말을 예를 들어서 어떤 저녁 식사 자리를 했어. 거기서 말 안 하고 그냥 표정이 굳어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이혼율을 생각해보면 그걸 캐치를 못하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네가 그냥 웃으면서 말하는 동안 어떤 놈은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내가 모를 뿐인 거야. 함부로 말할 일이 아니에요. 아내가 바람을 핀 것 같아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다가 양육권 분쟁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막 주장을 하니까 상대방이 이 아이도 얘 아이가 아니에요, 내가 양육권 가져가야 돼요, 이런 거야.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양육권으로 싸운다는 것 자체가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싸우고 있었는데 내 아이가 아니래. 그러니까 이혼 사건을 하다가 충격이 빵 터져버린 거야. 유전자 검사도 막 하고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지. 마음가짐이 교체할 거야. 이 아이가 뭔 잘못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동안 얘한테 썼던 돈이나 시간이나 노력이나 마음은 너무 아까워. 근데 그렇다고 얘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없어. 얘기해. 그렇다고 얘한테 돌려달라고 하자니 내가 내 자의적으로 했고, 물론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리고 이혼이 하는 것도 얘 잘못인데 얘가 여기서 이 아이도 네 아이가 아니니까 가져와라라고 얘기를 그렇게 뻔뻔하게 하는 순간 너무 화가 나겠죠? 저도 이제 상대방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아무리 간통죄가 폐지됐고 아무리 네 인생 네가 책임진다 그래도 뭘 잘했다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냐. 뻐꾸기가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육권을 주장하는 방법은 그거 말고도 많거든요. 그냥 내가 더 잘해줄 수 있고 이거만 해도 돼요. 근데 뭘 그렇게 말하는지.
우리가 사는데 인내심이나 참는 거 분명히 필요해요.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근데 참으면 안 되는 걸 참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불러. 근데 가스라이팅이 안 당하고 싶으면 내가 정말 힘들다 그러면 주변이랑 얘기를 나누세요. 이 상황이 정상적인 건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거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얘기를 했고 전문가랑 상담을 했는데 내 결혼 생활 더 이상 유지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용기를 내서 내 삶을 찾으시는 거고요. 견딜만한 일이라 주변에서 얘기하면 너도 있었고 너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뭐 심리학고에서 다시 한번 살아볼 수도 있는 건데요. 절대 이걸 혼자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부부 생활에서 힘든 일이 닥친 건. 그거는 사람들이랑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삶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은 용기 있게 여러분의 삶을 찾아드릴 수 있는 게 저의 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혼자 끙끙 앓고 참지 마시고 주변에 상담을 신청하셔서 물어보고 현명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